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 법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경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률방송 이 법률 상담을 9개월 정도 진행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서 사실 경범죄에 해당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경범죄에 대한 생활 법령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범죄의 정의부터 좀 알아보고 싶고요. 위반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알려주십시오. 네, 저희 프로에도 종종 이 법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됐는데요. 그쵸.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경범죄 처벌법에는 그 목적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네.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범죄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 그대로 좀 가벼운 범죄를 말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게 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정의부터 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행동들이 경범죄에 해당하게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알아볼지 화면으로 좀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장난 전화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난 전화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당연히 경범죄에 좀 해당이 되나 보네요, 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장난 전화는 말 그대로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겁니다. 네. 그렇지만 장난이 아닌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편지, 이메일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게 되면 예.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예. 특히 4월 1일 만우절에 아. 그 경찰서나 소방서로 장난 전화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너무너무 많죠. 네네. 예. 그 장난이 과할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을 넘어서 다른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징역형 해당해서 징역형으로까지 오.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게 하고요. 그렇군요. 장난전화, 이름은 장난전화지만 절대 장난으로 하면 안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 장난전화는 특히 더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알아볼 경범죄에 해당하는 행동 어떤 걸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으로 보이시죠? 호객행위가 또 해당이 될 수 있군요. 이게 경범죄에 해당이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예. 호객행위도 경범죄에 해당돼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행위 유형을 보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거나 네. 제주 등을 부린 다음에 그 봤으니까 대가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관광지에 가시면 흔히 좀 볼 수 있죠. 어떤 길거리 등에서 우리 가게 오라고 자꾸 호객행위 한 거, 이것도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지 네. 실제로 신고하게 되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뭐 일반적으로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신고하면 그럼요. 처벌 받는다라는 거군요. 그럼 혹시 특정 단체에 여기 가입 좀 해주세요 이런 강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그것도 예.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예. 경범죄 처벌법에 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예.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가끔 일반 길거리나 번화에 가다 보면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네, 경우가 사인 좀 있잖아요.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권유를 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입을 권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예.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모르고 있던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어떤 걸 살펴볼지 화면으로 볼까요? 의식방해? 의식방해 이게 뭐죠, 강 변호사님? 네, 말 그대로 특정 어떤 의식을 예.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행사나 의식을 방해하거나 네, 또 관계자가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네. 행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의식방해. 이렇게 뭔가 특정 이벤트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큰 행사나 이런 거를 방해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알아봤는데 다음 또 사항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띄워주셨는데 관명 사칭이 있고 광고물 전단 부착? 이런 것도 경범죄에 해당되는군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경범죄라고. 네.
관명사칭은 좀 용어가 좀 어렵죠. 네. 그리고 광고물 전담 부착 행위는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관명사칭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직이라든지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며서 네. 어떤 사용을 하거나 어떤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을 입거나 네. 그리고 훈장, 기념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의 위반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예. 어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위를 해서 상대방한테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단지 그냥 내가 뭐 어떤 지위에 있지 않는데 예. 제복을 입고 옷만 입고 다닌다든지 있다. 예. 이런 경우에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광고물 부착행위 예. 이 경우에 보면 뭐 광고물이 전단지 이렇게 부착되는 거 많이 보이시죠? 너무 많죠. 그리고 뭐 문 앞에도 붙여놓고 그렇죠. 아침에 길거리에도 가다 붙여놓고. 보면 예. 광고물이 떨어져 있거나 네. 조그만 전단지가 부착돼 있거나 그리고 밤에 가다 보면 막 뿌리고 다니는 경우도 맞아요. 있어요. 뭐 차에 꽂아놓기도 하고. 그럼요. 예. 차에 꽂아놓고 이거는 모두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로 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슨 뭐 위반이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면 네.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그렇군요. 신고를 안 할 뿐이지 그렇습니다. 경범죄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불쾌하다고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고하지는 않겠지만 개인의 이기심이나 혹은 뭐 재미로 어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